오늘의 전뉴스입니다. 아세안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미 간 협상이 경색된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무시했다며 청와대의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거부하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 폐지 가능성마저 거론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충남 지역에서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정책의 성과와 목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행될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정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남아 10개국과의 교역액이 지난 1년 만에 200억 달러 늘어 1,600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대 인프라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 모델 확대도 모색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핵 리스트 공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진행 상황도 점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싱가포르를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 여부도 주목됩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운용 보고서 공개로 북한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중재 방안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이곳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미국의 한 주요 싱크탱크가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갑자기 공개하면서 미국의 정치권은 물론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개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8개월 전에 찍힌 사진이 지금 공개되자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데 이어 협상 중단 주장까지 꺼내자 대북 압박용으로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force until we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일각에선 미국 내 외교정책 주류 세력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고 꺼낸 카드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A fabrication of the president's conversations and whatever he says is reality. Well, it's not reality. 논란이 계속되자 백악관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보고서 내용은 이미 인지한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힌 겁니다. 또 뉴욕타임즈가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볼턴 보좌관도 북한 인사들에게 대통령이 연초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하며 북미 대화 중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이 공개된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북한을 대신해서 해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또 해명을 했을까요? 최중락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 보고서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공조 아래 해당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도 우리 군과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몇 군데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으며 핵설과 연계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기지는 단거리용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사진이 북한의 큰 기만을 보여준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한국당에서 북한의 대변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대변인은 북미 간의 오해로 대화를 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북미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외신이나 미국의 민간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청와대가 이번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작은 불씨라도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될 예정인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 사실은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7, 8개 죄목에 개별 범죄 사실은 30개가 넘습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를 시작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관내 지원 판사들에게 보내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오는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된다면 탄핵 소추 논의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면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구속되면 3억 원, 집행유예가 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 회장 곁에서 10년간 일한 측근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상자에서 흰 봉투를 꺼내 높이 들어 보입니다. 지난 8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양진호 회장이 건넸다는 현금 봉투입니다. 해당 임원에게 준 돈입니다. 돈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5만 원권 100장으로 양 회장이 구속되면 3억 원, 집행유예가 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직원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도 폭로했습니다. 양진호란 이름 또는 회장 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서들은 전부 다 폐기,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폭로한 남성은 10년간 양 회장 곁에서 일한 임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임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파악하는 등
내부 고발 없이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중인 이 남성은 양 회장이 구속된 뒤에도 양 회장 측의 회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얼마 전 해군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무려 1년여간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당시 이 남생도가 몰카 혐의 말고도 여생도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반복되는 성범죄에 이번에도 뒤늦은 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초 해군사관학교 3학년 남생도 김모 씨는 무려 1년여간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발각됐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도 안 한 채 방치하다 며칠 뒤 언론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김 씨를 태교 조치했습니다. 외부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에야 태교 조치를 해왔고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크고 그런데 회사 측이 감춘 것으로 의심되는 김 씨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몰카 사건이 발각되기 전 김 씨는 훈련 중 여생도들을 10여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이미 해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개로 조사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당시 외부에 밝힌 김 씨 태교 사유에는 몰카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퇴교 조치된 후 구속된 김 씨는 몰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 주 김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인천에서 사흘 전 장염 증세를 보인 11살 초등학생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죠.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소견이 원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입니다. 복통이 심하던 초등학생에게 병원은 복통 완화제 등이 든 수액을 놓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액과는 별개로 심근염, 즉 심장에 심한 염증이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경증세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텐트를 박는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주사 때문인지 확인하려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으로는 직접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하고 정밀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밀부검은 2주일에서 3주일이 걸립니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료 진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혐의는 아직까지는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렵고요. 이번 부검 결과가 최근 2달 새 인천에서 주사를 맞고 숨진 3명의 사인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천 주민들은 흔하게 맞는 게 수액인데 이래서야 어디 병원을 가겠냐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니 더 그렇겠죠.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부검에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밝혀져야 되는 사실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도 참 답답한 현실이고 솔직히 주사 맞고 싶지 않아요. 주사 때문이다 아니면은 원래 환자가 아파서 있는 거다라는 규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병원 가기가 솔직히 좀 불안하죠.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망 원인으로는 주사제 자체의 오염이나 주사액 나눠 쓰기 등으로 인한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부터 제기됐습니다. MBN이 문의한 다수의 의사들은 주사제 과다 처방에 무게를 뒀습니다. 단기간에 고량이 들어가면 환자가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약제들인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앞서 3명이 주사를 맞고 숨졌는데도 역학조사관이 1명밖에 없는 인천시가 질병관리본부에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천시는 시내 20개 응급의료기관을 오는 16일까지 집중 점검해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생활 중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아직 연금 지급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자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조 전 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합수단은 결국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중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 전 사령관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조 전 사령관이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전의 사실까지 소급 적용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개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수도권 한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탈시설화 문제, 저희 MBN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문서 위조 의혹까지 있었는데 담당 구청인 양천구와 서울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서로 책임이 아니라며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관리 운영하는 김포시의 한 장애인 시설이 지난해 8월 작성한 지출 결의서입니다. 작성자는 황모 씨로 돼 있고 결제 확인란은 텅 비어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인 황 씨는 지난해 3억 4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징역 1년 8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지난해 7월부터는 아예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의서는 솔직하게 한 방에 하려고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제가 썼던 거는 어쨌든 내가 100건 웃고 100건 웃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작성하지도 않은 지출 결의서가 수개월 동안 버젓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담당 구청인 양천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이미 횡령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문서가 조작돼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후에 지출 결의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쓴 돈이 적법하게 됐다면 사무소 위조죠. 아니 그거는 공문서 위조죠. 국고를 지원한 서울시도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시설의 지도 점검은 양천구 소관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작성권자의 동의 없이 작성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여기에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서울시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는데도 오히려 배상금을 탕감해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웬일인지 프리웰에서 횡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형사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종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건물 뒤로 작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원래 서울시 소유 땅이지만 프리웰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무단 점유해 사용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내부 대외비 문건을 보면 프리웰은 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무상 임대받는 방안을 계획합니다. 프리웰의 계획대로 서울시는 실제 지난 2016년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로 전환해줬습니다. 지난해 프리웰이 국세청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는 무단 점유 기간 발생한 변상금 5억여 원을 서울시가 탕감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서울시가 프리웰이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보조를 맞춰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계획한 거를 이제는 거의 다 완결된 상태인데 돈 꺼내주는 본부장 매일 윗사람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도 거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시는 무상임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준 조치이고 변상금은 아직 탕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웰 봐주기 정황은 지난 2013년 법인 내 인건비 유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포착됩니다. 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의 월급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설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결정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는지 금융감독원과 삼성이 첨예하게 맞붙은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 폐지 가능성마저 거론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1조 9천억의 흑자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 기준을 따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고의적으로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당시 그룹 미래전략실까지 연루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 주장의 설득력이 한층 떨어진 상황입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제1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며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폐지 여부도 검토됩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개인 투자자만 8만 명이 넘어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나흘 연속 폭락했던 삼성바이오 주가는 어제 10%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라. 부실 인사에 책임을 묻겠다. 내용만 보면 조수석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국회 운영위에 첫 출석한 김수현 실장을 상대로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 검증을 했으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 자리에 와서 제대로 해명을 하든지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는 게 도리지 말이야. 10년 동안 이제 민정수석이 한 번도 못 나온 데는 꼭 국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해보니까 민정수석 업무의 성격 때문에 부실한 인사검증과 임명 강행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7대 인사원칙에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이 강행을 하면. 경제정책 기조는 놔두고 사람만 바꾼 게 아니냐는 공세에 김수현 정책실장은 엇박자가 없도록 소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기 경제팀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투톱이냐 원팀이냐 이건 말 장난. 시장의 믿음을 좀 제대로 못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활동에 좀 지장을 주는 듯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전원책 변호사 해촉 이후 사퇴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파별 모임이 잇따라서 열리는 등 한국당 내에선 새 대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국당 내 비박계의 핵심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 주최의 토론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의원 중심으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주호영, 강석호, 김영우, 김학용 등 차기 당대표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할 때가 되었는데 그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문연대의 기치 아래 보수 대통합을 주장한 친박계 윤상현 의원과 이른바 반문연대 빅텐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재철, 정우택, 조경태, 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당권 주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을 수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하고 개혁을 해도 우리가 할 겁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또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전면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 7명이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경기도 곳곳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자체와 북한 간 민간 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영 기자입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해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한 고위급 7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오는 17일까지 3박 4일 방남 일정인데 주 목적은 모레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입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동행사가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 등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화성시 소재 경기도 농업기술원, 파주에 있는 임진각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식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협상창구 개설 등을 북측과의 교류 협력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정부 당국자와 북한 방남단과의 공식 회동 계획은 없지만 실무자급에서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이 남북 북미 관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정부 측과 물밑 접촉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 실장은 지난 2월 김여정 부부장 방남 때 밀착 수행했고 5월 북 최고위급 방미 수행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논란을 빚은 이후 폐원을 신청했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모두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다른 유치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한 사립유치원이 한 주 만에 22곳 늘어 전국에 걸쳐 6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폐원 승인이 난 유치원은 2곳으로 변함이 없지만 교육부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5곳 늘었고 폐원 안내를 한 유치원은 17곳이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운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이번 회계비리 사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 운영 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 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어린이집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현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2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됐던 금주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길거리 맥주, 이른바 길맥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원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공공청사와 아동청소년 시설 등입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번 추진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벌써 3번째. 당시에도 정부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반발 여론이 거세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최근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 내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류 광고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거나 소리로 음주를 자극하는 장면은 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앞뒤로는 주류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차단 화장품도 바르고 전용 세정제도 찾게 됩니다. 대개 광고 문구를 보고 사는데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엉터리 화장품이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거리입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 보니 주요 기능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선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라인에서 모공이 아니라 같이 미세먼지랑 인터넷에도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을 강조하는 화장품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광고를 하려면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7개 제품은 아예 실험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10개 제품은 실증 자료가 부적합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으나 미흡한 것은 관련 실험이 적정하지 못하여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 등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기만 하면 그만이란 상술로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최근 수입차 이용률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0건 중 8건은 차량 결함이었는데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안에 피해가 생긴 경우가 무려 55.1%에 달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아들에게 수입차를 선물 받은 박기봉 씨. 기대는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한 순간 차량이 자체적으로 긴급 제동을 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등이 뜬 겁니다. 2달 동안 6차례나 같은 문제로 서비스 센터를 찾았지만 고장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뜰 때마다 정비소에 오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긴급 제동을 고속도로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수입차를 산 50대 남성 오모 씨는 1년 2개월 만에 3번이나 엔진 시동 꺼짐을 겪었는데 차량 교환을 위해 2천만 원이나 내야 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와 같은 수입차 피해는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피해 절반 이상이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돼 중대 결함으로 분류되는 엔진 결함이 25.2%로 가장 많았고 변속기 결함도 9%나 됐습니다. 결함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를 맡긴 뒤에는 꼭 그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를 교부 받으셔가지고 추후의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결함 예방을 위해 차량 인수 전 사전 점검과 시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경영승계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취지와는 달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재벌기업인 효성그룹은 지난 6월 핵심 주력사인 주식회사 효성을 지주회사 한 곳과 계열사 4곳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 4곳의 주식을 지주회사인 효성주식과 바꿔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37.8%에서 80.5%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기업들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전환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셈입니다. 앞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와 LG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며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19곳을 분석했더니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44.8%로 36.5% 수준인 일반 대기업보다 높았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 분할, 현물 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총수 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 이상씩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한 지분과 행사하는 지배력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 역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이 일반 대기업보다 1.3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도 보유한 지분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굿모닝 비즈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조 4,097억 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난 3,928억 원을 기록해 1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SK와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안에 2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전문 사모펀드를 결성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국내 주요 산업협회의 정책 부서장들로 구성된 주력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7개 협회가 참여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삼성증권은 대구 지역 강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 테크노파크와 동반 성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유망 기업들은 앞으로 삼성증권을 통해 법률과 세무, 기업 공개, 인수합병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훌륭한 의학기술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환자를 살린 간호사가 있는데요. 아마 환자를 봐하는 따뜻한 마음이 통했던 거겠죠? 고령의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는데요. 이때 병실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간호사. 와, 실력이 대단한데요. 이 환자는 함께 노래를 부를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건물 잔해로 주변이 엉망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데요. 나무로 된 가건물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재까진 차체의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탑승객을 포함해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니 천운이 따랐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리 범퍼카라고 해도 이렇게 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밤중 주차장이 굉음에 휩싸입니다.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받고 멈춰섰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조수석으로 탈출해 유유히 사라집니다. 길 위에 남은 선명한 타이어 자국. 처참하게 구겨진 차들이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재 부근에서 불이 나 8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갈대밭에 불길이 휩싸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사진작가가 사진 배경 효과를 내기 위해 주변에 연막탄을 터뜨렸다가 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공룡알 화석지로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이 불로 갈대밭 15헥타르가 소실되고 말았다는데요. 경찰은 작가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 첫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남성이 따라와서 지인을 추행한 뒤 도망을 쳤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CCTV 화면에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부모는 피해자 변호인에게 40 넘은 아줌마를 만진 게 무슨 대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의 태도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 귀가하던 대학생이 6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자는 지난 7일 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이제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는데요. 경찰은 실종자가 송파구 불광사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내린 뒤 행방이 묘연해진 것을 확인하고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음식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11월 울산의 한 햄버거 드라이브스루 매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앞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주문한 제품을 직원에게 그대로 던지고 가버립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는 맞은 직원이 울고 있었다면서 앞차의 행동을 지켜보다 놀라고 황당했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장 측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만 낮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매번 수능일에는 입시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 올해는 다행히 큰 추위 없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아침에 짙게 끼는 안개와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충남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방사용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5도, 강릉 12도, 대구 1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